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법원에 제출했던 탄원서가 유출되었죠. 자, 유출 경위를 놓고서는 이준석 대표 진짜 꼼꼼하더만요. 이걸 꼼꼼하다고 해야 될지 쪼잔하다고 해야 될지. 이렇게 음영을 다 뒤집어가지고 보니까 열람용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논란이 되니까 이 전 대표가 A4 4장짜리 전문을 모두 공개를 했습니다. 자, 화면에 지금 보는 것처럼 일단 첫 번째 드는 생각, 악필이구나. 나랑 비슷하구나. 두 번째, 정말 깨알같이 잘도 적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정당의 대표로서 그동안의 회한과 또 절대자로 불리우는 신군부 세력까지 비유되었던 이 현재 대통령에 대한 섭섭함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요. 배후 세력으로 지금 지목을 하면서 전면전을 펼치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태를 주도한 절대자는 지금 상황이 사법부에 의해서 바로잡히지 않는다면 비상계엄 확대에 나섰던 신군부처럼 비상 상황에 대한 선포권을 더욱 적극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 막아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부분 어떻게 보셨는지 우선 김필선 변호사님. 사실 표현이 상당히 센데요. 세죠. 이게 지금 뭐 비상계엄에 확대에 나섰던 신군부 이게 지금 뭐 그런 긴급 조치 뭐 이런 상황은 아닌 거니까요. 적어도 지금 현재는 사실 이제 국민의힘 내부의 내용이기 때문에 네. 국민에 대한 그런 거를 볼 수는 없는데 이걸 정말 이렇게 써서 낸 게 사실이라면 적어도 이준석 대표는 거의 그냥 정치생명을 걸고 저쪽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반대편에 서서 싸우겠다는 생각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사실 이 정도 표현은 지금 민주당이나 이쪽 공격하는 쪽에서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굳힌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국민의힘에 있는 모든 인사들, 그동안에 이준석 대표에게 좀 우호적이었던 사람들도 준석아 너무한다. 그러지 마라. 뭐 하자는 거니? 이렇게 화를 냈다는 소문이 있어요. 뭐 그분들은 언제 발을 뺀다 하고 있었는데 울고 싶은데 뺨 쳐준 그렇군요. 이준석 전 대표가 발을 뺨 쳐준 뺄 인간 아니에요? 타이밍을 오히려 제공해 줬군요. 네, 그렇죠. 명분 있게 발을 뺄 수도 있는. 그러니까 그냥 이준석 싸가지론에 실어주는 거죠. 근데 사실 국회의원들이 물론 정무적으로 그런 판단할 수 있지만 사실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은 윤리위원회와 수사 전 과정을 윤핵관이 핸들링했다. 그리고 그것과 진짜 그 말을 믿을 만한 정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네. 그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먼저 해야지. 국회의원이 이준석 싸가지 없어. 이 얘기만 하고 있어서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싸가지라는 말이 이제 사전적 의미가 사실은 안 좋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바뀌고 있는 느낌이 좀 들어요. 제가 어제도 이 싸움이 이제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돼버렸다. 이준석 전 대표의 개인적인 부정부패를 응징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힘으로 힘없는 당대표를 쫓아내는 그렇게 지저분한 과정으로 지금 묘사가 되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게 지금 이준석 당대표가 추구하는 프레임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탄원서 내용을 두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이 전 대표가 독재자이다. 오히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독재자라고 한 거에 빗댄 겁니다. 게다가 이준석은 안전핀이 뽑힌 수류탄과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이 자필 탄원서를 국민의힘이 공개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셀프 유출하고 셀프 격앙한다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 흘렸던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왜 국민의힘에서 흘렸을까요? 만약에 그 말이 맞다면. 그러니까 내용이나 저 사실은 처음에 이제 저는 아까 지금 신준수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지금 대통령이나 대통령 측근이 당무에 이런 식으로 직접 개입했다는 내용이 되게 중대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탄원서를 직접 공개할 리는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지금 전반적으로 국민의힘 인사들이나 아니면 그러니까 보수 언론이나 이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방향을 보면 신군부 이렇게 독재 이런 것들에 그 현 정권을 비교한 것에 대해서 공격하는 듯한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게 그 내부자 단속이나 이런 목적으로 그러니까 피고 쪽에서 예출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요. 예. 자, 이준석 전 대표 사실은 이런 식으로 탄원서 가지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자신의 SNS에 계속 조롱글이 올라와요. 오매불망 체리따봉이나 기다려라 이렇게 조롱하면서 반박을 한 건데요.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저 빨간 색깔로 표시된 거 있습니다. 자기들이 공개해놓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나오죠. 자, 그런데 신군부 절대자 이런 말보다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당대표에서 물러나면 윤리위 징계와 경찰 수사를 잘 정리하고 대통령 특사를 다녀올 수 있도록 중재하겠다고
절대자와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들었다. 시기도 정확히 말해줬습니다. 6월달 지방선거 직후에 이런 제안을 받았다는 거에서 본인은 너무 모욕적이고 기분 나빠서 이런 제안에 거절했지만 이런 식의 제안이 들어왔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 내용을 들어보면 보세요. 네가 당대표 12월까지 당대표에서 물러나기만 하면 윤리위 징계 해결해주겠다.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경찰 수사 해결해주겠다. 게다가 모양새를 갖춰서 대통령 특사로 한 3번 정도 다녀올 수 있게끔 해주겠다. 이런 제안인데요. 이렇게 되면 말이 됩니까? 경찰 수사를 어떻게 정리를 해주죠? 뭐 특사를 다녀오거나 말거나 그건 그렇다고 치고 이런 거 정말 되게 심각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네, 그 뭐 연결고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딱 떠오르는 윤핵관이 있잖아요. 그 네. 이준석 대표랑 더군다나 이게 뭐 도둑이 재발 저린다는 것처럼 싸우고 있는 예, 이준석 대표랑 그 뭐 얘기만 하면 뭐 앙천 대소다 뭐다 얘기하면서 네. 조롱하고 뭐 무시하는 그분이 경찰 출신이잖아요. 경찰 고위 간부 출신이죠.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개연성이 있어 보인다. 특히 또 김광호 서울청장은 취임해서 첫 그 간부 회의에서 네. 야, 왜 이준석 압수수색 안 하냐. 그 보니까 뭐 유튜브 보니까 충분히 죄가 성립된다고 하는데 왜 수사를 서두르지 않느냐. 경찰청장이 유튜브 보고서 죄가 된다 안 된다를 간부회에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코미디인데 어쨌든 그런 그 경찰 출신 윤핵관 의원의 발언, 김광호 서울청장의 발언, 네. 뭐 2차례 만났다는 이야기 네. 등등 윤핵관이 경찰 고위 간부들을 이런 발언들을 종합해 보면 이준석 전 대표의 이야기가 단순히 그냥 뇌피셜 주장은 아니지 아니다. 않을까라는 그쵸. 생각을 강하게 갖게 됩니다, 사실. 그러니까 보세요. JTBC 보도를 여러분 JTBC에서 나온 보도를 쭉 훑어보시고요. 한겨레 신문을 잘 읽어보세요. 그리고 김광호 신임 서울경찰청장이 업무를 보고받으면서 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수사가 늦어지고 있느냐 이렇게 했다는 얘기. 윤 대통령의 이준석 특사 발언 얘기. 대선 직후에 꾸준히 흘러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다 종합해보면 하나로 이게 귀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근거 없이 나오는 유언비어가 아닌 것처럼 지금 보인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수사기관이 공권력을 행사해서 누구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는데 그거를 딜에 의해서 무마시켜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것을 대통령이 뒤에서 지금 배우처럼 뭔가 조정하고 있다. 이게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있을 수가 없는 그 일이 바로 대한민국에서 지금 대명천지에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지금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전직 여당 당대표의 입에서 그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거 좀 이게 사실은 이게 매우 심각해요, 이거. 이건 아주 심각하고요. 이게 지금 사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의혹들이나 이런 것들이 정황에도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저기 여기서 이 탄원서에서 처음 밝혀진 게 아니고 그동안 계속 얘기가 오히려 여당 인사들 쪽에서도 그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하는 듯한 그걸 전제한 듯한 뉘앙스의 발언들도 사실 좀 나온 적도 있었던 것 같고요. 제 기억에. 그렇죠. 근데 이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죠. 이거를 지난 정권, 이제 현 정권이 아니라 일반적인 정권에서 지난 정권이나 이런 데서 이제 그때까지는 검찰이 주로 수사를 했으니까 검찰 수사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직접 무마하겠다, 청와대가 무마하겠다, 안 받겠다 하고 했으면은 난리가 났을 겁니다. 지금 사실 지금 똑같은 상황인 거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탄원서에 그런 내용들을 진짜 정확하게 쓰면서 막 좀 자극적 표현까지 사용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어필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갖고 있는 정치적인 이런 파괴력이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네. 이게 정말 사실이면은 이거 가지고도 지금 탄핵이나 얘기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네. 심각한 사안인데 네. 여기에 대해서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좀 놀랍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이준석 전 대표가 자신이 만든 윤핵관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고 이번에는 절대자와 가까운 사람이라고 딱 콕 찍었어요. 절대자와 가까운 사람이 누군지 너무 분명하지 않냐. 한 명을 지목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사실은 했거든요.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절대자가 시킨 거다. 절대자가 이 그림을 그렸다. 이런 얘기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절대자는 대통령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조작하고 공작했다는 얘기가 돼서 이거 상당히 문제가 되는 발언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읽으라고 쓴 거죠. 이준석 대표는 그렇게 읽으라고 쓴 거잖아요. 아이고. 심지어 굉장히 많이 나간 게 그러니까 다리를 건넜다 처음에는 그렇죠.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 그랬더니 네. 그러고 나서 조금 더 나가니까 다리를 끊었다 그랬다가
그랬다가 지금은 다리를 불태웠다까지 나갔어요. 왜냐하면 어제 조금 아까 그 올려주신 SNS 글 보면 역사는 반복됩니다. 유승민 악마화에서 유승민 잡으러 다닌 정부가 유승민 때문에 무너졌나요? 그렇죠. 그 얘기했었죠. 그 무너진다는 자기 잡으러 돌아다니는 정부는 무너진다는 거잖아. 나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당신들 때문에 무너지는 거야. 그래요. 라는 얘기를 했고 최순실 비선실세 관련된 발언을 어제 또 SBS에서 했어요. 네. 그 비선실세 최순실 얘기 그 누구를 떠올리라는 얘기예요. 뻔한 얘기거든요. 그 지금 이거 뭐가 다리를 뻔해요? 누구예요? 이분 그러니까 우리가 비선에 대해서 그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비선은 알려지지 않은 사람을 비선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책임과 권한을 갖지 않은 사람이 책임과 권한을 행사하는 거를 비선실세라고 불러야 되는 거거든요. 네. 최순실은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죠. 책임과 권한 없는 사람이 저기 했잖아요. 책임과 권한을 막 휘둘렀잖아요. 네. 우리는 요즘은 되게 이상한 게 그냥 내놓고 하면 비선이 아니라는 식으로 그냥 내놓고 하세요. 내놓고 그냥 막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어제 1급 비밀도 대통령 동선 국가 1급 비밀도 팬카페에서 팬카페에서 막 공개되고 하는. 근데 이제 절대자와 가까운 요 얘기도 제가 잠시 이따 할 텐데 네네. 하여튼간에 저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거, 전 사실 지금 이준석 대표가 사용하는 표현 중에 가장 눈에 먼저 들어왔던 건 절대자라는 표현이에요. 사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았는데 지금 대통령, 그러니까 선출된 대통령이 사실 절대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은 아닌데 지금 이렇게 프레이밍을 하는 거죠. 맞아요. 제가 봐서 이거는 계산된 거고요. 지금 비선실세 말씀하셨는데 지금 계속 언급되는 인물들이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인물들이 지금 사진도 그렇고 이런 걸 보면 공직적 직함을 갖고 있지 않은 인물이 대놓고 하는 듯한 모습들을 사실 보이고 있거든요. 네. 이것이 지금 계속 쌓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는 야 그래도 최순실은 모래라도 했지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모래라도 했지. 아니 최순실은 불쌍하다. 최순실만 바보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최순실은 기껏해야 연설 봐주고 몰래 했는데 대놓고 저렇게 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는 얘기가 사실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지금 사실 제가 이준석 대표가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자, 대통령과의 사전 교감 없이 경찰 수사를 무마할 수 있겠느냐? 대통령 특사가 과연 가능하겠느냐? 또 당하고 정이 지금 거의 한 몸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윤리위원회 징계에 영향을 안 미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 보니까 혹시 녹음하거나 증거 같은 거 따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나와요. 녹음이 기본값이잖아, 디폴트잖아. 있을 것 자동으로 같아. 녹음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이제 아까 그 절대자 말씀하셨잖아요. 그 프레임이에요. 프레임 맞고요. 그 전에 또 빌드업도 했어요. 절대 반지에 눈이 멀어. 이렇게 그래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주변의 윤핵관들을 골룸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골룸 취급. 아이고. 절대 반지에 눈이 멀어서 그러고 있다. 그 난쟁이 골룸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이준석 전 대표가 근데 이렇게 말을 하면서 또 여지를 남겨뒀다는 게 사실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자, 영상 한번 볼까요? 아직까지 그 문자를 보내고 주고받던 분들이 그 내부 총질 문자라든지 체리따봉에 대해 가지고 아무 입장 표명이 없는 상태로 벌써 이제 한 달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비정상적인 상황이죠. 챙기느라 바빠가지고 특정 정치인의 발언을 보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회피하면서 한 달 동안 오신 거 아닙니까? 네. 그러지 않고 어느 시점이라도 유감 표명이라든지 적절한 상황에 대한 어떤 해명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여기까지 안 왔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유감 표명이라도 했으면 여기까지 안 왔다. 이 얘기는 대통령이 나한테 뭔가 좀 제안을 지금이라도 새롭게 해달라. 나에게 살 길을 열어달라. 퇴로를 만들어주면 내가 응할 수도 있다. 이렇게도 좀 해석이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지금 모순적 태도인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속내가 정확히 뭡니까? 공개적 유감 표시로 넘어갈 상황이 아니고요. 애초에 지금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쨌든 이준석 대표 말대로라면 절대자께서 딜을 했잖아요. 네. 딜을 하고 하면은 내가 거기에 어느 정도 배를 해주겠다는 얘기였는데 그걸 거절했다고 본인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공개적 유감 표명 이런 거 갖고는 사실 될 문제가 아니고 지금 사실은 말 그대로 본인 스스로 다리를 불태운 것도 있어요 지금. 네. 예, 불태웠기 때문에 이거는 그 정치적 액션이라고 보셔야 될 겁니다. 네.
내가 내가 끝까지 왜 그죠. 이러는지. 그렇죠. 거기에 대한 액션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런 거 보면은 참 이준석을 마냥 응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솔직히. 다 비슷비슷한 거 아니에요, 똑같은 아니 거? 그러니까 그 권력을 가지고 네. 본인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저런 식으로 찍어낸다. 더군다나 당 대표를 이 측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 소위 그렇죠. 절대자와 그렇죠. 그 절대 반지를 추종하는 분들을 비판할 수밖에 없지만 이준석 대표가 하고 있는 발언이나 행동도. 내지는 이준석 대표가 지향했던 정치가 소수자나 여성이나 젠더 이슈를 가지고 혐오를 정치적으로 조직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가치관이나 방향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죠. 근데 그렇죠. 제가 재밌는 걸 찾아봤는데 뭐가 있냐면 소위 절대 반지를 따르는 윤핵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네. 대체로 이제 얘기되는 사람이 권성동, 네. 장제원, 네. 조수진, 유상범, 윤한홍 그다음에 경찰과 만났다라고 추정되는 그런 요런 분들이잖아요. 네. 공통점이 있어요. 윤한홍, 권성동, 유상범, 장제원, 조수진 이 5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법조인들인데? 네. 네, 국회의원들이죠. 누구냐 하면 20대 국회 전반기, 즉 2020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요. 6월 달까지 국회 법사위 위원들이에요. 국민의힘. 사위원들. 이때 뭐 했냐? 윤석열 당시 총장이 네. 나와가지고 그 법사위에서 대설전을 벌일 때 윤석열 편들어줬던 사람입니다. 그렇군요. 너무 단순해. 윤핵관은 당시 윤석열 대통령 편들어줬던 법사위원들이다. 아. 정말 심플하지 않습니까? 나는 윤핵관이 어떻게 형성됐을까 정치권에서 별거 없습니다. 자기 국회 나왔을 때 편들어준 사람들이에요. 그러네요. 그냥. 어허. 그래도 변하지 않았네요. 그러니까 의리들이 있네요. 일반적으로. 너무 심플하지 않아요? 네, 아유 참 대단한데요. 사람이 자, 참 단순한 게 사람이에요. 아니 좀 단순하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 단순해야 아니 저는 좋아요. 그분이 단순하다는 게 아니라 사람이 단순하다고요 원래. 네. 이준석 대표는요 차기 총선에서 윤핵관이 공천받을 수 있는지 두고 봐라 이제 저주인지 예언인지 이준석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승민 당시 원내대표 상황을 비교를 했는데 이게 바로 창당을 염두에 둔 것도 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창당 없다 이렇게 말했지만 점점 창당 쪽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인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창당할까요? 점점 저는 창당은 아닐 것 아직까지는 같고요. 모른다? 아. 지금 현재 전당대회를 만약 해서 당대표를 새로 뽑으면 지금 구도가 지금 이른바 친윤 쪽에 유리한 구도가 아니에요.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들이. 네. 그래서 지금 이대로 하면은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나갈 수 없는 상황이면은 여기 유승민 전 의원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이분은 지금 공개적으로 언급을 했잖아요. 네. 지금 이준석 원래 둘이 가까운 사이이기도 했고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유승민 전 의원한테 힘 합치고 이렇게 하면은 사실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봐서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닐까. 당을 네 맘대로 가져갈 수 있겠냐 쉽게 하면 너희들 맘대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파이낸셜 뉴스가 복수 여권 관계자 발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윤 대통령이 올해 안으로 전당대회를 열어서 새 당대표를 선출해야 된다. 그러니까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너 내년 1, 2월 정도 저쪽 막 얘기를 하니까 뭐 그때까지 갑니까? 올해 안에 해결하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곧바로 지금 화면 나왔습니다만 대통령 무슨 내년에 전당대회 엽니까? 연내 개최를 촉구하는 그런 발언이었다는 거였죠. 그랬더니 곧바로 김은혜 홍보수석이 이거 오보입니다. 우리 사실 무근입니다. 라고 했어요. 아니 대통령실에 있는 홍보수석이 오보라고 명확하게 탁 말을 했는데 파이낸셜 뉴스가 그 다음에 보인 행동이 더 재밌어요. 기사를 안 내리는 거예요. 또 한 번 같은 기사를 또 쓰는 거예요. 자, 한번 아까 확인됐던 그거죠.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단독 윤 대통령 무슨 내년에 전당대회를 합니까? 연내 개최 촉구 요구하고 연내 전당대회 원하는 용산 이재명 대항마 조기 선출 하나 요 기사가 연결해서 쭉 나온 거예요. 이거는 그만큼 자신이 있다 이런 얘기인 거고요. 제일 하고 싶었던 말은 결과적으로는 윤심은 이준석이 그렇게 말하거나 말거나 일단 너 내쳤고 전당대회 통해 가지고 뭔가 좀 정리해서 자 내가 지금 짜준 일 시간표대로 가라 이런 얘기였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번 주에 국민의힘 의원 전원 연찬회가 있다고 하고요. 다음 주에는 윤 대통령이 비대위를 초청해서 용산에서 만찬을 한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1말 2초는 물 건너간 것 같고 내가 보기에는 오히려 11월, 12월 이때에 좀 뭔가 중요한 움직임이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지금 이준석 대표가 했던 국바세가 했던 가처분 아직 결정도 안 나오고 있어요. 자, 이런 일련의 흐름들 신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뭐 그 오늘 그래서 김기현, 안철수 이 양반들이 벌써 입을 맞췄어요. 그렇죠. 여기에 흐름에 맞춰서 그 야당에 양해를 구하고 12월 중순부터는 들어갈 수 있게 하자. 이런 얘기를 김기현, 안철수 요 비슷한 취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12월 늦어도 12월 중순에는 경선을 시작하는 걸로. 근데 그 전에 주호영 원내대표도 그렇고 많은 국민의힘 내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기국회 중에 예산국회 중에 그거 국회 내팽개치고 당 경선하러 돌아다니면 국민들이 어떻게 말이 보겠냐 안 이랬거든요. 되거든요. 사실은 12월 중순에 한다고 하더라도 경선 레이스는 10월달, 11월달 이미 경선 레이스 시작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용산에서는 지금 나경원 보건복지부 장관설을 얘기를 하면서 소위 그 경선 그 당권 레이스도 미리 정리하려고 하잖아요. 네. 원내대표 경선 때 생각해 보세요. 권성동을 원내대표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충남 도지사 하시는 분 도지사 후보로 빼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들어가고 있고 이미 김기현, 안철수는 그쪽에 주파수를 맞췄다. 아니 근데 대통령이 이렇게 중립을 지키지 않고 자꾸 당에 개입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 저는 대통령이 자꾸 중립 지키라고 하는 게 저는 우리나라 그래도 이상한 웃겨요? 관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아니, 뭐 정당의 당원이고 정당과 인물 변수를 같이 먹고 뽑은 거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본인이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 적어도. 네, 그래서 겉으로는 하지 말아야지. 그렇죠. 내심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도. 실제는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일단 겉으로는 그래도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지. 이 예. 얘기예요. 자, 이 얘기 아까 좀 전에 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 뭐 보건복지부 장관설 나왔지만 나경원 의원은 나 그런 제안 받은 적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이게 나경원 의원은 팽당한 겁니까? 아닙니까? 뭡니까? 모르죠, 뭐. 모르죠. 뭐 실제로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건데, 네. 모르는 건데 이게 지금 이번 그 윤석열 정권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좀 이렇게 흘려가지고 이걸 보는 듯한 여론이나 이런 것들을 보는 듯한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그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위가 지금 사실 이게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토론화도 계속 지금 코로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관련된 복지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들이 계속 있으니까 이 자리가 상당히 뜨거운 자리인데 이거를 나경원 의원이 내가 지금 여기를 받아 맞는 게 맞는지 나경원 의원도 생각이 좀 복잡할 거고요. 그래서 그러구나. 예, 그렇기도 하고 이제 지금 뭐 당대표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어쨌든 거기로 빠지면은 자기가 이제 영향을 미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아마 속셈들이 다 복잡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나경원 의원은 솔직히 이거 장관 받으면 당대표 못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싫어한다는 소리도 있고 그렇다고 또 안 받자니 본인이 당대표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되게 복잡한 것 같은데 좀 전에 보건복지부 중요하다 코로나 이 얘기하고 나니까 나 솔직히 이거 한마디 하고 넘어갈래요. 원래 재난 당했을 때 민방위복 이런 거 우리가 노란색으로 입고 다니는 거는 그게 눈에 잘 띄고 구조의 상징이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입은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번에 대통령 된 다음에 무슨 색깔이에요 그거? 초록색도 아니고 남색도 아니고 뭐 섞여져 있는 이상한 색깔로 바뀌었잖아요. 네, 카키색 입고 안 보여, 안 보여. 그런 색깔 입고 다니면. 자, 일단 그 옷을 왜 바꿔야 됐는지. 그 옷 바꾸느라고 돈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 돈인지. 그렇게 돈 쓴다고 난리치면서 돈 없다고 난리치는 사람들이 왜 그런 것들은 다 계속해서 바꿔줍니까? 예전에는요, 그런 거 바꾸면요, 우리는 그냥 단순히 국민들은 바꾸나 보다 바꿀 때가 됐겠지 했는데 그거 아니에요. 로고 하나 바꾸고 뭐 하나 바꿀 때마다 다 그게 새로운 업체에게 돈을 벌어주게 하는 수단이 됐었거든요. 저는 이거는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 같아요. 중요한 저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네. 두 가지인데 하나는 라임 색깔이 갖고 있는 게 구조 희망 이런 게 또 있고요. 군인들이랑 헷갈리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요. 이 사람들은 민간인을 구조하는 사람이니까 군인이랑 헷갈려서 사살하거나 위해를 가하지 말라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국제적으로도, 국제적으로 라임 네. 색깔을 많이 쓰고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두 번째, 법치주의 따위는 안중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민방위 기본법에서 시행령이 있고 그 밑에 시행규칙에 보면은 색깔을. 시행규칙 찾아보면 색깔부터 옷 모양까지 전부 다 시행규칙으로 정해져 있어요. 네. 그러면 자 이런 그 샘플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뭘로 할까요? 의견 수렴은 할 수 있지만 시행규칙으로 정해서 행안부 장관이 시행규칙으로 정해서 시행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네. 그냥 막 입고 나와 그냥 일단 그러니까. 입고 나와. 시행규칙에 없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냥 안중에 없어요. 이런 걸 지켜야 된다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왜 그럴까? 라임 색깔이
청와대에 가서 단 하루도 안 자겠다라고 하는 발상과 라임 색깔이 나한테 안 맞아. 이게 다른 발상일까라는 의구심까지 드는 거야, 이제. 왜 시행규칙을 안 바꾸냐고. 아니 시행령 정치하시는 분들이 또 시행규칙을 무시하네. 이럴 때는 또 안 바꿨어요. 이게 뭐 지금 명분은 그래요. 그러니까 뭐 용도별로 그러니까 용도별로 그러니까 뭐 직책을 맡는 직무를 맡는 사람마다 서로 구분하기 위해서 색깔을 그렇게 쓰겠다는 그렇죠. 게 공식적인 네, 이유인데 네. 지금 뭐 거기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거기까지는 좋다. 일단 말씀하셨던 그런 절차도 있지만 지금 그 입고 나오는 옷들이 이게 원래 눈에 잘 띄는 복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원래 군복이나 이런 데서 오히려 그 위장복으로 쓰는 색깔들이에요. 그레이, 안 보이게. 예. 그레이, 카키 뭐 예, 이런 카키 이런 거. 것들 옛날 군복 색깔들 그 80년대 쓰던 군까지 쓰던 군복 색깔이잖아요. 그 색깔들을 입고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민방위들을 숨기기 위한 건지 그래요. 그러니까 뭔 근거로 결정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맞습니다. 자, 그냥 제가 여담 하나 말씀드리면서 결혼할 때 그때 하필이면 민트 색깔이 엄청 유행해가지고요. 모든 가구가 다 민트 일괄이었거든요. 우리 시어머니 지금 돌아가셨는데 어디 가서 뭘 보고 오셔가지고 야 민트가 안 맞는다더라 니네 남편한테 절대 사지 마라. 그거 하나도 못 샀잖아요. 갑자기 그 생각이 팍 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해요. 더 이상 안 말하고. 자, 권은희 의원 윤리당 윤리위가 당과 반대 목소리를 냈다면서 권은희 의원, 그러니까 경찰국 반대했다는 이 얘기를 했던 권은희 의원에 대해서 징계를 내려잖아요. 이것도 좀 황당무계했습니다. 근데 뭐 얘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신장식 변호사, 김필선 변호사와 목요일 이슈 삼아 함께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별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김용민 의원이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검찰과 경찰이 지금 윤 정권 들어서서 정권 차원에서 모두 다 장악하고 통제를 하고 있고 사실상 검찰 중심으로 수사기관이 완전히 재편이 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특검법을 발의한다는 것은 오히려 정치적으로 찍혀서 제가 불이익을 당하거나 복수당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걸 각오하고 법안을 내는 것인데 예전에 아마 서울의 소리 그 녹취록 기억하시겠지만 경찰과 검찰이 알아서 다 해라는 그런 취지의 발언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해임 건의를 넘어서서 탄핵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법사위에서의 한동훈 장관의 발언이나 답변 태도 같은 것들을 보면은 최소한의 예의나 회의 규칙조차 따르지 않으려고 했던 모습들이 보입니다. 네, 한동훈 법무장관 해임에 대한 입장까지 나왔는데 한동훈 장관은 국민이 알아서 판단하겠지 이렇게 그냥 넘어갔어요. 보복을 각오하고 발의했다. 김건희 특검법 발의, 김용민 의원이 그냥 이렇게 본인의 그런 각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김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해서 특검법을 당론화시키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특검법 되겠습니까? 쉽지 않죠. 쉽지 않죠. 현실에서는 쉽지 현실적으로. 않죠. 예. 그럼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3분의 2가 돼야 되는데 3분의 2 안 되잖아요. 네. 3분의 2가 되면 탄핵 상황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국회에서. 공수처한테 물어봤잖아요. 공수처 원래 그런 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검토 한번 해보겠다 뭐 이렇게 대답은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렇게 특검 얘기까지 나오는 이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가 또 사고 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나오는 행동이 있었죠. 엠바고로 사전 공지된 것보다 자세한 내용이 담긴 저거 보세요. 공지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구 서문시장 8월 26일 금요일 12시 방문입니다. 많은 참석 홍보 부탁드립니다. 장소는 공영주차장으로 오세요. 저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지난번에 팝콘 먹으면서 영화관에서 찍힌 사진 이것도 정 황당무계했는데 이제는 아예 대외비행 동선이 막 공개가 돼요. 이 대외비 정도가 아니라 국가 1급 비밀입니다. 그래요. 예. 야, 근데 왜 저렇게 누가 저렇게 공지한 거예요? 왜 무슨 이유로? 아직 뭐 경호처에서 경위를 조사하겠다고 하는데 일단 1차 실드는 쳤어요. 네. 대구 지역 당원들이 선의로 윤 대통령을 만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아서 당원들이 네. 매우 많이 올 것 같아서 선의로 이야기한 것 같다. 네. 그런데 그 당원들은 그렇게 선의로 얘기할 수 있다고 쳐요. 인정. 자기가 만든 대통령이니까. 네. 그 정보를 최초에 누구로부터 그 정보가 나왔느냐는 거지. 그렇죠. 당원들의 선의를 얘기할 게 아니라 누가 이 정보를 그 선의의 당원들에게 알려줬는지가 중요한 거죠. 아니 그리고 나는 솔직히 선의로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정말 잘못된 거라고 봐요. 그렇죠. 선의든 뭐든 간에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기강회의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선의로 한 거니까 넘어간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 사실 원래 이런 중대정부이죠. 중대정부를 네. 알면은
떠벌리고 싶은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군요. 예, 제가 이게 뭐 그 일부러 알려줬는지 뭐 사실 일부러 알려준 게 아니냐는 추측도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렇다기보다는 이게 이런 문제들이나 여기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이 정부에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것이 네. 어쩌면 비선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알고 나서 이렇게 뿌리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들이 계속 그러니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네, 게다가 김영민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해임을 넘어서 탄핵까지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오히려 야당의 때릴수록 존재감만 커진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조선일보에서 나온 기사 제목 하나는 한동훈 공포증? 민주, 유배법 이어 탄핵 주장까지 이런 제목으로 지금 기사가 나왔어요. 헤드라인이. 공포 같은 소리 하고. 그리고 방송사고. 게다가 또 다른 기사에서는 한동훈만 만나면 판판이 깨지는 민주당 이렇게 막 나오더라고요. 판이 깨지는 것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진짜. 네,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게다가 숱한 어록을 남겨서 법사위 어제 파행을 했는데요. 결산 심사인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한동훈 장관의 상대로 검수완박 관련 질의를 했다고 해서 파행까지 갔습니다. 이게 파행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여기까지 합니다. 한동훈 장관 얘기. 저도 무서워서 못하겠습니다. 자, 이거 아까 제가 좀 전에 말했던 요거 하나 하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요. 이른바 청와대 파격 화보 패션 화보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보그코리아가 청와대에서 촬영했던 파격 한복 패션 화보 한번 보죠. 화면 보세요. 저 분홍색으로 그냥 뭐예요? 저게 치렁치렁 꽃인가요? 한혜진 씨가 그냥 길게 누워가지고 소파에 누워서 있는 모습. 저 뭐 오른쪽 사진. 저 솔직히 너무 기분 나쁘고 우리나라 청와대가 창경궁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관리 주체가 문화재청인데 여기다 질의했더니 조심해서 앞으로는 허락을 하는 거에 있어서 좀 신경 쓰겠다 이따위 말을 했다는 건데요. 탁현민 전 청와대 비서관이 한 말에 의하면 일본 디자이너의 작품이 있다는 거예요. 저 옷 속에. 그리고 사람들은요 저걸 보고서 일본 일제시대 때 무슨 느낌이 팍 나는 거지? 이런 얘기를 지금 솔직히 했어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개인적인 그러니까 사견이라는 걸 전제하고 말씀드리면 패션 한번 찍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할 수도 있죠. 이제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패션 화보를 어쨌든 저희 가서 찍을 거면 좀 잘 찍어야 되는데 너무 안 이뻐요. 뭐야 지금 이 얘기? 그러니까 오늘 왜 이래 진짜? 오늘 정말 그러니까 두 번째 어쨌든 이거를 가서 너무 안 이쁘고 막 찍은 느낌인데 사실은 막 찍은 느낌인데 이걸 보고 뭐가 생각이 나냐면 한 두어 달 전인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디 가서 앉은 일이 있었죠. 무슨 네네. 돌 위에 그게 문화재인데 앉았다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났었죠. 난리가. 맞아요. 예, 난리가 났었는데 인왕산에서. 그때 난리가 났던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그 난리 쳤으면서 여기서는 도대체 뭐를 표현하고 싶은지 알 수 없고 이게 청와대 이게 뒤에 배경이나 이런 게 이쁘지 않아요. 색깔이 약간 누린누린해가지고 오래되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서 뭘 표현하고 싶은지도 알 수 없는 이 화보를 이렇게 그냥 내준 거거든요. 뭐 심사나 없고 아니면 뭐 이런 기획이나 이런 거 없이 그래서 그런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아니 근데 보세요 지금 저 청와대에서 저걸 굳이 찍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보여주고자 하는 가치? 우리들에게 말하고 싶은 메시지? 그게 도대체 뭡니까? 이거를 쭉 보면 이 용산 이전을 잘했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홍보 진짜? 목적은 그런 거, 진짜? 이런 사진을 찍게 한 건 그런 거고. 네. 그다음에 해명을 내놨어. 문화재청에서는 앞으로 더 신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두 가지 해명이 있어요. 하나는 백악관이나 젤렌스키도 찍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하나는 갑자기 보훈처장이 왜 등장하는지 모르겠는데 박민식 소위 윤핵관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윤핵관 검사 출신. 호소인 아니에요? 윤핵관 호소인? 뭐 그렇죠. 하여튼 네. 검사 출신이에요. 네. 박민식 보훈처장, 할아버지가 보훈 대상자다라고 해서 보훈처장이 되신 자격을 획득하신 맞아요. 검사 출신 박민식. 국민과 함께하는 청와대 얼마나 좋냐.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해명은 정말 국민들의 이 뭔가 모르는 이 비상하고 뭔가 이 마음이 뭐지? 뭔가 탐탁지 않아. 매우 그 마음, 빈정상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지금. 그 마음 뭐냐면 모욕감이에요. 네 맞아요. 무시당했다는 거고. 모멸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한 것에 대해서 납득 못하고 있어요. 국민들 대부분이 여전히. 근데 청와대의 역사성이라든지 이런 우리 의견, 청와대의 역사성 이런 것들이 함부로 취급당한다라고 하는 모멸감과 모욕감이거든요. 네. 이거를 제대로 파악하지 네. 못하고
백악관에서도 찍었어요. 그다음에 뭐 국민과 함께하는 청와대 자유의 상징입니다. 이런 변명은 정말 국민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기습특공 777님께서요. 게이사 컨셉이냐 이렇게 말하고요. 권명자님께서 술집에 걸어놓은 달력 같습니다. 이건 정말 날 것 그대로의 댓글 반응을 읽어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경님, 남미경님이죠. 모멸감을 느낍니다. 이순옥님, 천박스럽습니다. 오경임님, 일본 디자인 같아요. 기분 나빠요. 별삼님, 그냥 개방만 해라. 기생화보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야, 이게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 잠깐 보죠. 신장식 변호사, 김필선 변호사와 함께하는 목요일 이슈 삼합 시간인데요. 마지막 주제는 이겁니다. 이재명 의원의 부인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에 출석을 했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5시간 만에 귀가했다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배모 씨, 그분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이 된 상태입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신 변호사님? 저는 뭐 그 사실관계는 더 조사해야 되고 아까도 뭐 영희 생각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렇게 이 비교 이게 형평한가 법이 공평하게 지금 적용되고 있는가 수사가 공평하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 이걸 넘어서 언론에서의 프레임을 저는 하나 말씀드려야 되는데 자꾸 국고손실죄 얘기를 해요. 배모 씨와 김혜경 두 양반에 대해서 국고손실죄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네. 국고손실죄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첫째는 신분범이라고 하는 회계 책임자여야 돼요. 배모 씨가 회계 책임자였습니까? 김혜경 여사가 회계 책임자였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민간인이에요. 김혜경은. 네. 배모 씨도 그냥 수행을 하거나 공적 업무를 수행을 했다. 근데 그 가운데 사적인 도움을 준 거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의원도 사과를 했고 그런 다음에 손실 액수가 5억이 넘어야 돼요. 네. 유일하게 그나마 검토를 해볼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려면 그 국고손실죄 얘기하려면은 경기도 회계 담당자나 아니면은 경기도지사를 했던 이재명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이 국고손실죄 얘기를 가지고 배모 씨가 마치 구속되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는 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프레임인데 무척 엄청난 죄를 지은 것 같이 보도하는 기자님들 국고손실죄부터 좀 살펴보세요. 네, 관련해서 이재명 의원의 SNS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내가 사적 도움을 받은 것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만 혐의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꼬리 자르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눈여겨볼 것 법인카드 이용 의혹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7만 8천 원 사건이라고 네이밍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이것 때문에 사실은 또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7만 8천 원 썼다고 이렇게까지 너무 사람을 할 수 있냐 이제 이런 취지겠죠. 그랬더니 국민의힘에서는 무슨 7만 8천 원이냐 5억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로는 다 합쳐서 2천만 원이다 뭐 이런 얘기 좀 나오거든요. 같은 사안을 두고 이렇게 하는 것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럼 뭐 저기 지금 말을 했던 나오는 7만 8천 원은 이제 그 공직선거법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이고 그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월 9일이 아마 공소시효 만료일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죠. 빨리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사실 여기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2천만 원 정도 얘기 나왔던 건 당시에 문제됐던 법인카드의 이제 전체 사용 금액인 거고 5억 얼마까지 간 거는 여기에 뭐 관용차 비용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배모 사무관과 관련자들이 그동안 받은 월급에 관계된 액수를 다 합친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거죠. 아이고 알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건 신장식 변호사님한테 여쭤볼게요. 이재명 방탄용, 이재명 사당화 이런 논란을 불렀던 게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당원 80조입니다. 당원 80조 1항을 개정하냐 3항을 개정하냐 했다가 결과적으로는 중앙위원회에서 어제 부결이 됐잖아요.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항상 긴장하고 바라봐야 된다. 저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깜짝 놀랐어요. 사실 부결이라 생각 못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잠시라도 이게 당내 갈등이 이수위까지 온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게 당연히 당원 일반적인 민주주의 원리인데 당원 총투표가 대의원대회보다 당무위원회나 대의원대회보다 더 높은 의사결정력을 갖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부결됐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앞으로 이제 그러면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친명 반명이 회의 하나하나 할 때마다 이제 표 계산해야 돼요. 네. 숫자 세야 돼요. 난 이거는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실책이라고 보는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죠. 게다가 네. 이 부결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다 비명계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상호 살아있나요, 의원이 그분들? 네. 예전에 우원식 원내대표 시절에 표 잘못 셌다가
한번 부결돼가지고 그래요. 그래 울었어요. 원내대표가 우원식 원내대표가 울었었던 네. 적이 있거든요. 네.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뭐 울 일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항상 긴장해야 돼 이제 앞으로 모든 회의에서 이거 당내에서 정말 피곤한 일이거든요. 네. 저도 해봐서 아는데요. 해봐서 알아요. 너무 피곤해요 이거. 네,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신장식 변호사 그리고 김필성 변호사와 함께하는 이슈 삼합 여기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